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공들이 이용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즐겨보던 만화가 닌자 거북이이다 보니까 닌자 거북이들이 즐겨 먹던 피자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오늘은 집에서도 수준이 있는 피자를 만드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는 크게 나누면 도우, 소스, 그리고 토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피자 맛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의외로 도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우에 집중해서 내용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먼저 도우를 잘 이해하려면 필수로 알아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밀가루, 베이커스 퍼센트, 숙성, 그리고 오븐입니다. 사실 이 4가지를 알고 계시면 피자 도우뿐만 아니라 제빵이라는 경이로운 영역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4가지 중 먼저 밀가루에 대해 알아볼까요? 마트에 가시면 정말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종류의 밀가루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크게 3가지로 추려서 분류를 하면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3가지 밀가루는 평소에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바로 단백질 함유량에 따라 구분됩니다. 밀가루는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무슨 단백질인가 싶죠? 사실 밀가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탄수화물의 단백질이라니 신기하죠? 그리고 바로 이 밀가루 단백질 함량에 따라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으로 분류가 되는데 박력분의 박은 한자 박하다의 박을 사용하여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습니다. 중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중간이고 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럼 이 단백질이 무슨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을까요? 바로 반죽이 늘어나고 부푸는 성질인 연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밀가루의 단백질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글루테닌과 글라이딘이 많은데요. 바로 이 2가지 단백질이 물과 만나 서로 얽히는 구조가 되면 우리가 흔히 들어본 글루텐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루텐이라는 물질은 연성이 좋아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성이 높을수록 보다 푹신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가루, 이를테면 강력분을 사용하면 식빵이나 치아바타처럼 푹신하고 잘 늘어나는 빵을 만들 수 있고 단백질 함량이 낮은 박력분을 사용하면 쿠키와 같이 단단하고 잘 부서지는 제품을 얻게 됩니다. 요즘 밀가루 포장지에 친절하게도 사용 용도가 다 표기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용도에 맞는 밀가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밀가루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자, 그럼 피자 도우는 어떤 밀가루가 적합할까요? 피자 도우는 얇지만 속은 푹신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강력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피자 도우를 만들 때 중요한 2번째 요소는 바로 베이커스 퍼센티지입니다. 베이커스 퍼센티지는 직역하면 제빵사의 비율인데 베이커스 퍼센티지는 제빵 제과 레시피에서 밀가루의 무게 대비 나머지 재료들 각각에 대한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레시피가 있을 경우 밀가루 무게 대비 나머지 재료들의 비율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분율이라고 하며 반죽의 수분율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와 질감의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다음 표는 다양한 레시피에 대한 베이커스 퍼센티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수분율에 따라 전혀 다른 질감의 제품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통상적인 식빵은 대략 60%의 수분율을 가지고 있으며 왼쪽 사진과 같은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치아바타의 경우 수분율이 80% 정도 되며 식빵과 다르게 보다 기공이 크고 덜 촘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높은 수분율을 가질수록 빵 내부 기공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보다 쫄깃하고 가벼운 식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시피에 베이커스 퍼센트만 보아도 빵 내부의 단면 모습이 얼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레시피만 보아도 빵이 어떤 형태와 식감을 가질지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분율에 따라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글루텐과 관련이 있는데요. 수분이 많을수록 글루텐과 글라이딘이 보다 많이 합쳐지면서 많은 양의 글루텐이 생성되게 됩니다. 글루텐은 거무줄처럼 잘 늘어나는 연성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죽을 숙성한 동안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스로 팽창할 때 보다 잘 늘어날 수 있어 큰 기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빵을 오븐에서 구울 때 반죽 속 수분이 수증기로 변하며 팽창을 할 적에도 반죽이 상대적으로 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큰 기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 양은 모두 동일하고 수분율만 90%, 70%, 그리고 50%로 차이를 두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분율이 낮을수록 내부 구조는 보다 촘촘하고 단단하지만 수분율이 높을수록 기공이 크고 훨씬 가벼운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밀가루 대비 사용하는 수분량에 따라 굉장히 다른 질감의 빵을 얻기 때문에 피자도우 반죽을 만들 때 수분율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피자 레시피에서는 65%의 수분율을 가진 도우를 만들 텐데요. 65%면 우리가 평소에 시켜 먹는 배달 피자와 비슷한 수준의 수분율입니다. 자, 이제 맛있는 도우를 만들기 위한 요소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세 번째로 소개드릴 요소는 바로 숙성입니다. 피자 도우에는 기본적으로 밀가루, 물, 그리고 이스트, 즉 누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트는 밀가루 내에 당을 섭취하고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로 인하여 반죽 내에 작은 기포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반죽이 부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포들이 빵을 가볍고 푹신한 식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반죽을 만들고 나서 이스트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룻밤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숙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숙성할수록 이스트가 대신 밀가루를 어느 정도 미리 소화시켜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자 도우가 훨씬 식감이 가볍고 섭취하고 나서도 속이 덜 부담스럽습니다. 이번 레시피에서는 무려 이틀 밤 동안 숙성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가벼우면서 쫄깃한 식감의 도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피자 도우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요소는 바로 오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피자를 굽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피자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화덕의 경우 섭씨 600도 내외로 굉장히 높은 온도로 피자를 굽습니다만 가정 오븐은 최대 250도까지만 설정을 할 수 있죠. 물론 설정은 250도지만 실제로 250도까지 올라가는 제품은 그리 많지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오븐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온도로 설정을 하고 구워주어야 그나마 피자 전문점과 비슷한 느낌의 피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자를 굽는데 높은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스테이크와 마찬가지로 단시간 내에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바깥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 만약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 이렇게 바닥이 덜 익어 눅눅하거나 수분을 많이 잃어 도우가 질기거나 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빨리 피자를 익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븐 온도가 높아야 하고 두 번째는 피자 화덕처럼 피자가 구워질 바닥면 역시 온도가 높아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피자가 올려지는 바닥이 열 용량이 높아야 피자가 올라가도 온도가 덜 떨어지고 보다 빨리 익힐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무게가 무거운 즉 열 용량이 높은 피자 스톤이나 베이킹 스틸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피자 스톤이나 베이킹 스틸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용으로 사용 가능한 게 주물팬이나 주물판 혹은 돌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밀도가 높고 무거운 재질이죠. 이런 열 용량이 높은 판을 미리 오븐에서 최소 1시간가량 예열하여 충분히 열 에너지를 품을 수 있도록 한 후에 피자를 굽는다면 그나마 피자 화덕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맛있는 피자 도우를 얻기 위한 4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강력분 밀가루를 사용할 것, 두 번째로는 반죽 레시피의 수분율을 잘 지킬 것, 세 번째는 기다림의 미학, 즉 반죽을 충분히 숙성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븐은 최고 높은 온도에서 열 용량이 높은 바닥면을 준비하고 최소 1시간 이상 예열을 하고 피자를 구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별 내용이 없죠? 하지만 4줄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많은 양의 팁과 과학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 요리가 더 재밌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피자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반죽에 숨결을 불어넣어줄 이스트를 활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를 따뜻한 물에 잘 저어준 후 상온에 30분간 둡니다. 만약 거품이 나지 않으면 이스트가 사멸한 거니까 새 이스트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밀가루, 차가운 물, 소금, 올리브 오일, 그리고 옵션으로 몰트를 준비합니다. 몰트는 도우가 보다 갈색을 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넓은 볼에 밀가루, 몰트, 그리고 소금을 넣고 잘 저어준 후 준비한 차가운 물을 붓고 포크로 섞어줍니다. 밀가루가 조금씩 덩어리지기 시작하면 따뜻한 물에 녹인 이스트와 올리브 오일을 넣고 손반죽을 해주는데요. 너무 많이 치대면 반죽이 너무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볼 벽면이나 바닥에 밀가루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만 반죽을 해줍니다. 집에 만약 반죽기가 있으시다면 손반죽과 같은 순서로 반죽을 해주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벽면에 가루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만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죽이 완성되면 젖은 수건을 위에 얹어 상온에 1시간가량 숙성합니다. 이건 반죽 내에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수분을 고루 퍼질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이스트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죽을 하면서 가해진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함이죠. 반죽을 상온에 1시간 숙성 후 랩을 씌우고 냉장고에서 하룻밤 정도 1차 저온 숙성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이스트가 천천히 밀가루 내 당을 섭취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반죽 내 수많은 기공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공들이 도우의 쫄깃한 식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푹 주무시고 내일 도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자 만들기 2일차입니다. 1차 저온 숙성한 반죽을 보시면 이렇게 1.5배에서 2배가량 부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풀지 않았다면 이스트가 제 역할을 못하였다는 뜻이니까 이스트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죽을 상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두어 온도를 올려둡니다. 너무 차가울 때 반죽을 성형하게 되면 찢어지거나 성형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도를 올려두는 게 중요합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깨끗한 바닥면에 1분 정도 가볍게 반죽을 치대며 공기를 조금 빼줍니다. 이때 공기를 빼주지 않으면 나중에 오븐에 구울 때 너무 부풀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조금 빼주는 게 좋습니다. 반죽을 가볍게 치댄 후 반죽을 칼이나 반죽 커터로 4등분 해줍니다. 이렇게 한 덩이당 지름 20에서 25cm 정도 되는 피자가 나오는데요. 만약 보다 큰 피자를 원하시면 반죽을 3등분 혹은 2등분 하시면 되겠죠. 반죽을 소분했으면 이제 2차 성형을 할 텐데요. 여기서 기술이 살짝 들어갑니다. 각 반죽 덩어리를 공 모양으로 만들어 줄 텐데요. 반죽을 안쪽으로 접는다는 느낌으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반죽 테두리 부분을 살며시 안으로 잡아 넣어 줍니다. 이 과정을 반죽을 조금씩 회전하면서 계속 해주시는데 반복하시다 보면 반죽 윗표면이 점점 맨들맨들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죽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표면이 되면 아랫부분 접힌 부분을 손가락을 꾹꾹 집어서 모양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릇이나 볼에 담고 수분이 새지 않도록 랩으로 잘 싸줍니다. 그리고 다시 냉장고에 넣고 하룻밤 정도 2차 저온 숙성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70%를 하신 겁니다. 먼저 반죽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상온에 30분 이상 두어 온도를 올려둡니다. 그리고 오븐에 피자 스톤이나 주물팬 등을 놓고 오븐 최고 온도로 1시간 이상 충분히 예열합니다. 오븐을 예열하는 동안 토마토 소스를 만듭니다. 먼저 통조림 홀토마토 한 캔과 소금, 오레가노, 그리고 올리브유를 넣고 블렌더로 곱게 갈아줍니다. 시중에 파는 파스타 소스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솔직히 풍미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죽이 충분히 온도가 올라갔으면 이제부터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조리대에 밀가루를 충분히 많이 뿌려주시고 도우를 최대한 접히거나 늘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조리대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도우 표면에 밀가루를 살짝 뿌린 후 손끝으로 꾹꾹 누르면서 조금씩 펴줍니다. 어느 정도 펴지면 한 손으로 도우를 잡고 나머지 손으로 도우를 살짝 당겨서 보다 넓게 펴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가볍게 당겨주세요. 혹시 찢어지면 그 부분만 살짝 접어서 메꾸면 되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반죽을 20에서 25cm 정도까지 펴주었으면 이제 피자 필에 올려줍니다. 하지만 피자 필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피자를 피자 필이나 도마에 올리기 전에 미리 밀가루를 조금 뿌려주세요. 그래야 오븐에 넣을 때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올려진 피자도 위에 이제 취향껏 토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먼저 마가리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만든 피자 소스를 얇게 펴주시고 그 위에 모짜렐라를 찢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서 바지를 모짜렐라 물에 적신 후 올려주시면 됩니다. 토핑이 완성되었으면 피자 필 혹은 도마 위에 앞뒤로 흔들 때 피자가 잘 미끄러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너무 과도하게 흔들면 이렇게 피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만약 잘 미끄러지지 않으면 피자를 내려놓고 밀가루를 추가로 뿌려주신 후 다시 올려주세요. 토핑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피자를 오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요. 도마도 같은 방법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븐에서 6분에서 7분가량 구워주시면 됩니다. 만약 더 큰 피자를 굽는다면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시간이 되었으면 피자를 꺼내주시고 피자 바닥을 보고 다 익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피자 바닥이 살짝 젖어 있으면 덜 익은 거니까 오븐에 좀 더 구워주세요. 어때요? 뭔가 모양은 그럴싸하죠? 그래서 신난 저는 이렇게 치즈 피자도 만들었고 루꼴라 프로슈토 피자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자 역시 맥주가 빠질 수 없죠. 오늘은 피자를 정말 사랑하는 공돌이가 집에서도 맛있는 피자를 만드는 법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때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긴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시면 충분히 고생할 만하다고 생각이 바뀔 겁니다. 목요일부터 반죽을 준비하셔서 주말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맥주와 함께 피자 파티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레시피는 저희 냉장고 속 비밀 앱에 많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